도쿄 땅이 워낙 비싸서 팔면 미국 땅을 전부 살 수 있음입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의 실체와 그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0년대부터) 경제 호황기를 누리기 시작. 1970년대에는 물가 상승률 연평균 10%, 집가 상승률 3에서 6%를 유지하던 일본. 80년대가 되며 전자제품 및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 개발, 고급화 전략 등의 성공과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엔저 정책까지 더하며 수출량이 대폭 늘어나죠. 이에 기업들의 자산도 나날이 늘어나던 그때,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기술을 갖춘 일본 제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폭발적인 전성기를 누리게 되던 83년부터는 기업들은 증가한 자산을 부동산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한편 미국은 79년 2월 5일 파동으로 유가가 폭등하며 물가의 상승을 유발했지만 대내적인 경기 불안까지 겹쳤죠. 인플레이션을 막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0% 이상 인상했던 미국은 물가는 잡았지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반대로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며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요새 일본 차도 가성비 좋더라. 그러자 수출량이 줄어들며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농업, 제조업 등에 타격을 입게 되죠.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일본이 수출을 독주하는데 어떻게든 환율을 조정해야겠구만. 결국 5개국 장관들을 모아 외환 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죠. 그런데 플라자 합의 후 달러에 비해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수출길이 점점 막히고, 아이고, 환율 올라서 우리 제품 수출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되죠. 86년 1년간 5회에 걸쳐 금리 인하를 실시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공공투자의 확대와 민간의 소비 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총 80조 규모의 대형 경제 대책을 실시하죠. 하지만 급격한 정책의 시작 이후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풀린 유동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럴 때 아파트 분양해야 돈이 되지요.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공급량을 늘려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됩니다. 또한 은행들은 무리한 대출 경쟁으로 집값의 200%를 대출해주기에 이르죠. 와, 1억짜리 집 살 때 2억이나 대출이 가능하대. 게다가 국가 주도의 경제 대책은 리조트 개발이나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에 치중하며 토지 상승을 부추겼고, 점점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부동산 버블. 점점 커지다 어느 순간 터지며 사라지는 버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이 시기를 일본 부동산 시장의 버블 시기라 부릅니다. 그리하여 도쿄 등 대도시의 땅값은 매년 20에서 30%씩 치솟으며 상업지는 특히 5년 만에 3배의 상승을 하게 되죠. 오르긴 해도 절대 떨어지진 않는다니까. 일본인의 토지 신화는 DNA까지 쓰여있지. 부동산 투자 열풍은 해외 자산까지 뻗어나갑니다. 기업은 유명한 빌딩들을 사들였고 명화, 채권 등 유동자금이 해외 자산으로 쏟아지던 그 순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토지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금리 인상을 합시다. 문제를 인지한 일본 정부는 1989년 소비세를 신설하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2.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6%까지 올리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서둘러 인상한 금리에도 1년간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기업은 공장을 지으려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 공장을 짓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양도세의 60%를 징수하고 신규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양도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하고 급기야 1990년 4월 일본 정부는 대출 총량제를 발표하며 6개월간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엔 200%까지 치솟았던 담보대출 비율을 70%로 낮추지만 끝도 없이 커지던 버블이 터지고 맙니다. 너무 급격히 터지면서 연관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말죠. 수많은 투자자 및 건설사들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고,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파산하며 은행도 어마어마한 부실 채권을 떠안고 맙니다. 결국 이는 향후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며 장기간 헤어날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잃어버린 20년. 졸속으로 행해진 극단적인 정부 대책 변경은 사회 경제적 왜곡을 만들어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마이너스와 0%대의 성장, 장기간 경제 침체의 수렁에 빠졌던 일본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합시다.
주택시장이 90년대 중반 임대 아파트 등의 공급을 늘리며 경기 부양을 시도하지만 판단차고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이던 일본 부동산 시장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격이었죠. 이후 2010년까지 암흑기를 겪던 일본 부동산. 아베노믹스 이후 제2의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본 부동산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 수준 비교 자료에 따르면 도쿄는 다른 국제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죠. 고령화.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이 새로운 원인이 되며 빈집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며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던 빈집 문제는 수도권 외곽까지 확대되어 전체 15.9%의 아파트가 관리조합조차 없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하고 말죠. 어머니가 사시던 집인데 돌아가시고 비어 있습니다. 관리조합이 없으니 외벽이 떨어지고 철거리 노출되었네요.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 이에 지자체는 주택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아키아라 불리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빈집은행을 운영하며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실시하고 있죠. 부동산 버블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여기에 앞서 일본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극복 과정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참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요?